다음은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입니다.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업의 새로운 경제관리 방법인데요. 우리가 기업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새로운 제도인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기업의 경영권을 확대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9가지의 권한을 확대했는데요. 첫째, 계획권, 둘째, 생산 조직권, 셋째, 무역 합병 합작권, 넷째, 인재관리권, 다섯째, 관리기구 노력조절권, 그리고 여섯째, 제품개발권, 일곱 번째, 품질관리권, 여덟 번째, 재정관리권, 아홉 번째, 가격재정권, 판매권입니다. 각각의 권한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기업소법에서는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에 대한 경영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소법은 2015년에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를 명시하였고 이 법이 2020년에 다시 한번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법 중심으로 이 9대 경영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권은 31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자체의 실정에 맞게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해도 된다. 그래서 수요기관, 기업소 단체와 기업소가 자체적으로 주문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조에서는 생산 조직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산 조직을 합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생산 조직을 합리적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생산에 필요한 기업소 자체가 만들고 이것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 생산 조직을 도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법에서는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료, 자재 등을 보장받고도 생산 계획을 미달할 때에는 전적으로 기업소가 책임진다는 내용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기구와 노력조절권입니다. 관리기구라는 것은 노동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기구를 예전에는 중앙에서 다 정해줬지만 이 기업 경영에 대한 경영권 안에서는 이 관리기구를 기업소가 자체적으로 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력조절권은 노동력에 관련된 부분인데 어떤 부문에 몇 명을 배치하는지에 대해서 기업소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력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기술 경제적 지표를 갱신하고 종업원의 기술 기능 수준을 제고하고 기준에 맞게 기업소 자체 실정에 맞게 관리 부서를 통합하고 정리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일꾼들의 직능, 책임, 한계를 지정하는 부분, 기업소 간의 고용관계가 발생했을 시 이런 등록 절차를 준수해서 고용관계를 바꿀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품 개발권입니다. 규격화, 표준화를 준수하고 새로운 기술과 제품 개발을 추진한다. 새 제품 개발을 위한 전문기술 개발 단위를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다. 라는 부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조직 운영 자체가 중앙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기업에 이러한 경영권을 주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품질관리권입니다. 수요자의 요구와 과학기술 발전 추세, 제품의 질 제고 등 품질 제고 전략 수립하고 집행하는 부분을 기업소가 할 수 있다. 그리고 품질관리 체계 인증, 그리고 개별적 제품에 대한 품질 인증 사업을 진행하고 국가 규격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품질을 관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인재관리권입니다. 인재에 대한 교육을 기업소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공장대학이나 원격 교육망 같은 제도를 이용해서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와 재교육체계를 기업소가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이고요. 기술자, 전문가, 기능공 등을 기업소가 자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보급실을 운영할 것을 강조하고 기존에 있었던 운영되지 않은 과학기술 보급실을 정상화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역 합병 합작권입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대외경제 활동을 능동적으로 기업소가 진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 설비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설비와 생산기술 공정의 현대화, 수출품 생산을 위한 단위 조직, 세계적인 제품 생산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권입니다. 38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기업소가 경영자금을 주동적으로, 주체적으로 마련을 하고 이용하고 이것을 다시 한번 확대 재생산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경영활동 자금은 은행에서 대부를 받을 수 있고 주민 유휴화폐 자금을 동원 이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 유휴화폐라는 것은 은행을 사용하지 않는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데 은행에 저금하지 않기 때문에 쉬고 있는 화폐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돈주의 돈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법으로 명시한 건데 여기에서 대부가 아니라 자금을 동원 이용한다는 것은 돈을 빌리되 이자를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개인의 대부를 북한 당국에서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 유휴화폐를 이용했을 때에는 이용은 할 수 있지만 이자를 주면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소들이 이자를 주지 않지만 이자에 상응하는 무언가로 대체해서 주는 이러한 관행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격 제정권과 판매권은 제39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가격 제정의 원칙과 방법, 구매자의 수요, 합의 조건을 고려해서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물의 가격을 제정하고 판매할 수 있다라고 법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품질이 낮은 제품을 판매해서 이것이 반송되었을 때는 전적으로 기업소가 책임진다는 내용도 함께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대 경영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의 이러한 기업 경영에 대한 경영권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업의 독립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북한에서 기업소가 마음대로 해도 되냐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통제에 대한 부분을 형법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계획을 무책임하게 세웠을 때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 발전에 지장을 준 자는 노동 단련형에 처한다. 엄중하게 지장을 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 교화형을 내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미달했을 때 또한 처벌을 받게 되고요. 불법으로 경영했을 때 또한 처벌을 받습니다. 불법으로 경영한 거는 형법 제106조에 나와 있는데요. 비법적으로 경영활동,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경영활동을 했을 때는 노동 단련형에 처하고 경영활동에 이러한 불법행위가 조금 엄중하다 했을 때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더 무거운 경우에는 5년,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을 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가 생산수단과 수송수단을 불법적으로 이용할 때도 형법에 처합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수단 및 수송수단을 비법적으로 이용하고 작업하고 대량의 돈을 받아갔을 때는 노동단련형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소에는 보통 화물차나 기업소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 차를 돈주한테 빌려주고 돈을 받는 형식의 관행이 존재했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불법적으로 이용했을 때는 벌을 받는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생산 출하의 중지, 벌금 부과, 생산 허가, 취소 사유에 대한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40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생산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 대상 제품을 생산하거나 생산 허가증에 밝혀준 대로 생산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제품의 생산, 출하 중지, 벌금, 생산 허가를 취소한다라고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기업에서 아무리 계획권에 대한 자율성을 주었다 한들 생산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아니면 생산이 취소된다라는 부분이 형법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161조에서는 가격을 불법적으로 제정하고 적용했을 때 또한 노동 단련형에 취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시된 형법이 2022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기업의 자율성을 어떻게 통제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형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